여자는 아니야. 아니 내전에 오늘 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연말 행사가 지금 기관장부터 저희 하고 떨건데 협력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추운 날씨와 바쁘신 가운데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일부 지정수 회장님과 김구식 교수님, 연윤미 통일강사 세 분께서 안보 포럼을 17시 4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진행하고 2부 기념식은 18시 40분부터 19시 20분까지 국민들의 내빈 소개, 표창 수여, 대회사, 격려사업 및 축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3부 중복 식사는 19시 20분부터 20시 30분까지 마케팅, 초대 가수, 축하 공연, 동해별 노래자랑이 계획되어 있고 중간중간 등본 추첨이 되어 있으니 끝까지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부 기념식에 국민의례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먼저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회원님께서는 국회에 대한 경례식 어수 경례로 해주시고 내빈들께서는 국회에 대한 예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친개척 정치를 선도하는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이며 경남대학교 교수인 국민의힘 국가병 김구식 당협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사님 소개를 잠시 하겠습니다. 1986년 12월 3일 양강도 삼지연시에서 출생하였고 북한의 직업은 김일성, 김정일 혁명사상연구실에서 근무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연도는 2017년 2월 22일 날 대한민국의 자유풍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보 포럼은 송파구 재향군의 지정수 회장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준비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우리 시작부터 많이 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넓은 대량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제1부 우리 안보 포럼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작. 최대 안보단체로서 한반도 자유 평화를 위한 역할과 자세에 대한 주제로 국내외 정치 갈등을 하고 국론을 결집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향후의 방향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통일 자금을 강사님을 모시고 안보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안보 포럼을 통해 한반도 자유평화 수호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보 포럼 진행 방법과 강사님은 우리 조명사 문장에서 소개를 했으니까 오늘 안보 포럼에 대한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제1강사이신 우리 김근식 교수님께서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변은민 통일안보강사님께서 두 번째로 약 10분 정도 이렇게 강연을 해주시고 강연 두 분이 끝나면 일불인답을 여러분들 한 두 분 내지 30분만 이렇게 질문을 받는 시간으로 하고 오늘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근식 교수님 약 10분간 우리 안보 강연을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서 하는 거죠? 네, 네, 앉아서 하는 거죠. 잘생겼으니까 서서 하겠습니다. 키도 크고. 반갑습니다. 김근식입니다. 제가 여러분께는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으로 두 번이나 출마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만, 본업은 경남대학교 정치외과과 교수입니다. 아시죠? 네. 이제 오늘은 교수로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아니라 교수로서 이렇게 간단한 안보에 관한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재능 기부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재미없더라도 한 10분 정도만 말씀 주시고 또 여기 또 제가 이 어르신도 계시고 이 한 분의 가장 열정적인 마음을 갖고 계신 회원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하려고 해도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시겠지만 안보에 관한 그런 통일에 관한 이야기 할 때는 재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미없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참고해 주시면 2부, 3부에 가서 저렇게 맛있는 음식과 또 술, 노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 하루 송년회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고로 여기서 술 못 먹고 갑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아, 먹고 간다는 뜻입니까? 오늘 저녁에 이 송년 모임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오늘은 술은 제가 안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우리 뒤에 또 우리 직접 북에서 오신 우리 훌륭한 또 통일교육 전문 강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안보와 관련해서 이렇게 들어가시 하는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래는 이게 재밌게 하려면 PPT도 준비를 하고 동영상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또 그럴 때는 또 송파병 당협위원장으로서 정치활동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걸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안보단체 최대 안보단체 우리 재앙 군인의 이야기 하는데 안보라는 뜻은 잘 아시죠? 안보. 이게 영어로 시큐리티라는 건데 간단한 거죠. 외국으로부터의 침략을 막아내는 거. 또 외국이 침략해 들어오면 이겨내는 거. 그게 안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보는 전쟁을 안 하는 것만이 안보가 아니고 전쟁을 안 하게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불가피하게 전쟁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걸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안보라는 게 전쟁을 안 하는 게 안보다. 이건 한쪽이 안보예요. 전쟁이 피할 수 없다면 전쟁을 이겨야 됩니다. 이죠 여러분?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요. 그렇죠 여러분? 네. 예. 이 강단에 쓴 사람이 제일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활발한 리액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이렇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보, 시큐리티라는 것은 전쟁을 예방하는 평화활동도 포함이 되지만 전쟁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격퇴해서 적들을 섬멸해서 이기는 것이 안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일부 우리나라의 일부 분들은
그냥 평화 우선만 이야기하면서 안보가 좀 훼손되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안보라는 것이 저는 우리 동북아의 한반도에 우리가 포함해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6.25 지나고 큰 전쟁 없이 지금까지 평화 상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은 설마 생각합니다만 제가 지금 듣기로는 동북아시아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걸 이제 국제정치 쪽에서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2차 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한 80년 세계 평화를 유지해왔어요. 그 자유주의 국제질서 핵심은 뭐냐?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다자주의, 집단안전보장체제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전쟁이 나는 걸 막아왔어요. 억제해왔고 예방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아주 그게 거의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죠. 그죠? 과거에 같으면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유엔에서 결의를 통해가지고 유엔에서 유엔군을 파견해서 러시아를 격퇴하는 게 맞죠. 그죠? 우리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유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유엔에서 안보리에서 참전을 결정해서 이게 16개국이 우리 한반도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긴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집단안전보장체제라는 거예요.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그런 걸 함으로써 영토를 침공하고 주권을 짓밟고 침략행위를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즉각 응지원하는 게 유엔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합니까? 지금 해요? 우크라이나 쳐들어가서 푸틴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합니까? 다 모른 척하잖아요.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중국이 쳐들어온다, 북한이 쳐들어온다, 동북아에서 하얗고가 불이 붙어 전쟁이 났다. 유엔이 참전할까요? 안 한다니까요? 심각하죠? 위험한 상황입니다. 제가 말한 이게 지금 교수님과 이식하게 말했죠. 자유주의 국제질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이게 세계 평화를 2차 대전 이후에 지켜왔던 힘인데 이게 사라지고 있다. 이게 유엔이 푸틴의 저 부도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그냥 방관하고 무시하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다. 그리고 자유무역이 깨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키는 또 하나의 축이 자유무역이라는 건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자유무역 다 깨고 있잖아요. 그냥 자국 중심주의예요. 우리나라는 자유롭대. 그래서 모든 걸 관세 장벽하고 무역 전쟁하고 관세 전쟁해가지고 나라와 나라 사이 기장이 계속 커집니다. 자유무역이 깨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동북아의 불안정한 요소고요. 민주주의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하버드대 교수가 쓰고 그 책이 재미있게 지적하는 뭐냐면 과거에는 민주주의가 군대를 동원해서 뭐 쿠데타 같은 걸 해가지고 군대가 나와가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졌는데 지금 현대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냐? 민주주의 제도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 제가 지금 뭐 이재명 정부를 말하지 않고 남미의 좌파 독재자, 미국의 트럼피즘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현상, 터키의 에르도안 총리, 필리핀의 두테르테, 우리 한국의 윤석열, 한국의 이재명, 민주주의 국가가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어요. 이렇게 느끼시죠? 사법부가 위협받고, 입법부가 독재하고, 행정부는 개혁하고, 뭐 이렇게 하면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민주주의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과거에는 무력을 동원해서 민주주의를 위협했으면 그 무력을 진압하면 되지만 지금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기는 민주주의 시스템 하에서 투표장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투표장에서 민주주의 무너지고 있다. 김구식이 안 뽑히는 게 바로 민주주의 무너지고 있는 거야. 맞죠? 농담입니다, 농담.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무너져서 전쟁이 어찌든 나도 이상하지 않은 국제 상황이 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투표장에서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말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 말씀만 제가 말씀드리고 요거만 제가 좀 말이 많은데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동북아가 간단치 않다. 동북아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죠. 중국이 러시아 편들죠. 세계 최악의 독재 국가를 북한이 거기 편승해가지고 자기 군대 파견하죠. 근데 아무도 못 막죠. 트럼프랑 중국하고 싸우고 있죠.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피해주고 우리가 한다고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시죠?
전쟁은 순식간에 하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이 났을 때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라예보라는 도시에서 민족주의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토리가 쏴요. 땅 쏘는데 그게 방아쇠가 돼가지고 그냥 전 세계가 전쟁이 나요. 전쟁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부지불식간에 순식간에 방아쇠 당겨지면 나는 겁니다. 여기 다 전쟁터에서 정말 대한민국 구했던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평화를 지켜왔던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근본부터 무너지면서 동북아, 한반도 여기가 유난히 불안정해요. 불안정한 이유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제가 달라요. 중국 독재체제죠. 아니에요? 중국 독재체제죠. 네. 북한 독재죠. 러시아 독재죠. 한국, 일본, 미국만 그나마 겨우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유럽이 아직은 그래도 좀 평화를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독일화 민주화되고 공산권 붕괴되면서 다 민주주의 시장되고 다 동일체제가 됐어요. 동질적인 시스템이 되면 전쟁은 잘 안 납니다. 왜? 민주주의가 작동하니까. 시장 경제가 작동하니까. 근데 지금 동북아는 80년 내내 중국 그대로 공산주의, 북한 수령제, 러시아 또 민주화 되는 줄 알았더니 푸틴이 더해 독재를 더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시스템의 이질성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합의 이슈가 있어요. 대만 문제 있죠. 대만 문제 건드리면 바로 전쟁입니다. 북핵 문제 있죠. 북핵 문제 건드리면 전쟁이에요. 그죠? 그런 불안한 요소들이 화약고치는 곳곳에 있습니다. 더 위험한 거, 내가 이거 꼭 말씀드립니다. 동북아시아가 전쟁으로 발발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건 다른 지역과 다른 이유냐면 민족주의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 못했을 거예요. 한국 민족주의 엄청나죠. 우리가 독도 뺏길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죠. 여러분 그 한반도라는 영화가 있어요. 안성기 씨가 주연 나오고 그 한반도 영화가 이제 일본 애들이 갑자기 무슨 문서를 찾아와가지고 한국 대통령한테 땅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 한반도라는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일본군이 이제 한일 간에 갈등이 생겨서 자위대가 해상 자위대가 독도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안성기 대통령이 그 동해를 책임지고 있는 해군 작전사령관이 전화를 해요. 해군 작전사령관이 독고 형제야. 여기 한번 보셨을 거야. 다 그래. 대통령. 이제도 지금 독도 상황 어떻습니까? 독고 형제가 지금 일본 해상 자위대가 뚫고 있는데 막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성기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거 작전사령관이 아까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 전력이 너무 딸리거든. 그럴 때 독고 형제가 뭐라고 해요? 각하 이길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막을 수는 있습니다. 뿅 가는 거 아니야? 심쿵하죠. 그게 민족주의야. 그 지금도 말은 나는 막 글썽해. 그런 게 우리 한국의 민족주의 화산 같은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이라는 게 있고 일본 극우 민족주의 얼마나 강합니까? 얘들은 절대 안 강합니다. 중국의 중화 민족주의. 중국은 다 자기 딸이라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이 동북아시아만 유난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화라산처럼 불타오르는 민족주의의 세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한국의 민족주의, 북한 민족주의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의 우파 민족주의, 중국의 중화 민족주의. 이 민족주의가 위험한 화라산처럼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불씨를 당기느냐? 영토 문제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영토 문제.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지만 일본 놈들이 후시탐탐 해상 자연을 끌고 독도로 오면 어떡할 거예요? 여기 계신 노병께서도 아마 자원 입대해가지고 싸우러 갈 겁니다. 그죠? 네.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독도로 쳐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중국 애들이 저 다케시마가 아니지 센카쿠 열도로 쳐들어간다고 일본 놈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러시아하고 일본하고도 국방 4개 도서가 그 영토 문제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북아는 이질적인 체제로 독재 체제가 존재하고 있고 민족주의라는 화라산이 불타고 있는데 영토 문제가 곳곳에 다 산지하고 있으면서 이게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바로 전쟁이다. 그렇죠? 이것보다 훨씬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 두 분은 동북아의 미래가 과거의 유럽이라고 이야기해요. 과거 유럽 어떤 미래가 있습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나서 5천만 명이 죽었어요. 1차 세계대전 1,400만 명, 2차 세계대전 4천만 명이 죽었어요. 이거 100년 전 일입니다. 동북아시아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잘못되면
과거의 위협, 재앙과 학살과 전쟁의 위협을 갈 수 있다고 다 비관적인 전망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결론적인 것이다. 배현진 의원이 오셨으니까 배현진 의원이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수업도 들었던 대학원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결론은 위험하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라는 세계 평화를 지켰던 이 시스템이 붕괴됐고 동북아시아가 유럽보다 훨씬 더 불안정한 요소, 민족주의, 이질적 시스템, 그리고 핫 이슈, 북핵 대마 문제 이런 것들 영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말씀. 그러나 안보는 뭡니까? 한국이 하는 건 안보라는 것은 전쟁에 나지 않도록 하는 거고 전쟁에 나면 격퇴해서 이기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대통령이 군통수권자죠? 우리 군대 60만 명한테 유일하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국방장관이 내리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이런 위험한 불안정한 동북아의 이 위험한 이 정세 속에서 어떤 각오를 해야 되냐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건 중요하지만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박수 더 크게 한번 치고. 그게 안보예요. 스키리트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전쟁을 예방하는 건 필요하죠. 그러나 제 생각에 우리 진보 진영 쪽에서는 전쟁을 예방하고만. 그러나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는 강력한 안보, 강력한 응징으로 적들을 섬멸하는 단호한 의지를 군 통수권자는 계속 발신을 해야 돼요. 대통령 기회가 날 때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쟁이란다.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야 현장에 있는 장병들이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대통령이 입만 열면 나는 전쟁 절대 안 해. 내 임기 중에 전쟁은 없어.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8.6 경축사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북한 김정은이 막 미사일 핵무기수 난리가 나가지고 트럼프하고 이렇게 붙었을 때 트럼프가 화용과 분노로 김정은 죽이겠다고 김정은이 과함에다 미사일 싸우고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전화 와서 한반도 괜찮냐고 물어보고 그 위험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그렇게 말해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어떤 경우에는 대화가 없이 전쟁이 없습니다. 그럼 되겠어요? 제 생각에? 의학이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한 문장은 더 넣어야 돼. 나는 어떤 경우도 전쟁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나는 적들을 섬멸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래요. 박수.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아니야. 그 뒷부분을 빼버려. 뺀다고. 좀 더 이재명 대통령처럼 그럴 거라고 말해요. 백령대 김정은이 미쳐가지고 일개 대대를 집중시켜서 백령대를 점령할 수 있어요. 그죠? 백령도 우리 해병대가 짓지만 금방 점령합니다. 점령한 다음에 김정은이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제의를 하는 거야. 아유 미안해. 내가 거기까지 갔는데 협상하자. 그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협상할까요? 그 북한군을 격퇴할까요? 어떨 것 같아? 협상한다고 하지. 그럼 됩니까? 안 되는 거야 그게. 우리 영토에 들어와가지고 점령한 다음에 야 협상하자. 여기까지만 먹을게. 요게 2차 대전 때 독일이 하던 겁니다. 유화정책이라는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만 먹을 테니까 우리 협상하자. 그럼 평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거기까지만 먹어. 더 들어오면 안 돼? 이러면 그게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는 전쟁할 준비를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현장에 있는 장병들이 총을 쏘지. 만약에 대통령이 말끝마다 공개적인 말을 할 때마다 나는 전쟁을 절대 안 합니다 라고 하면 백령도를 지키는 우리 해병대 병사들은요 총을 못 쏴요. 통수권자가 쏘지 말라는데 어떻게 쏴? 그럴 거 아니야. 쏴야 되나?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장에서는 주저하는 순간 죽어요. 그죠? 그래서 대통령 군통수권자는 전쟁을 막아서 평화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동북아가 불안정해지고 한반도가 더 유연해지게 되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말끝마다 전쟁을 절대 안 한다는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쟁이 필요할 수 있다면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현장에 있는 우리 병사들 각오해라. 라고 해야 김정은이도 무서워서 못 내려오는 거예요.
말끝마다 전쟁 안 한다면 김정은이 볼 때 얼마나 우습겠어. 저건 호구네, 호구 저거. 그런 거 아니에요. 전쟁을 절대 안 한다는데. 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래서 안보, 이 최대 안보단체인 향군이 바로 그런 분들의 이 안보의식으로 무장된 분이기 때문에 이 송파구 향군부터 시작해서 이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정세 그리고 군통수권자의 그 엄중한 무게, 나라를 책임진다는 대통령의 무게라는 건 무거운 겁니다. 그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현진 의원과 나와 함께 우리 사모님과 함께 송파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실 거죠? 네. 자, 그럼 박수! 박수 하겠습니다. 공부시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관계상 배현진 국회의원님 유공자 배짱 수여 및 축사를 먼저 좀 진행하는. 자, 배짱자 호명하겠습니다. 김경진님, 김경숙님, 정금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장장, 송파구 재단군의 김경진, 기악기에서는 평소 투철한 국가감과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재단군의 조직 육성 및 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기하신 공이 크므로 이에 비찬합니다. 25년 12월 11일 국회의원 배현진. 박수. 예, 이어서 회장장 김경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다음은 회장장 정금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 같이 변진 의원님하고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참 웃어야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자리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송파구의 배현진입니다. 아니, 우리 재향군인의 보안에 투철한 재향군인의답게 이 껌껌한데 어쩜 이렇게 산속 깊은 데서 하시는지 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헤매다가 못 찾고 하다가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지내셨죠? 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송파 가면 박정훈 의원도 오시고 해야 하는데 저희 국회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 이제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번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로 이제 자리를 비우기도 하고 제가 오늘 아쉽지만 제안분은 이렇게 저 혼자만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2013년에 MBC 뉴스데스크 뉴스를 제가 총 10년을 했는데 잠깐 중간에 잘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공부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안 해본 공부가 제가 하고 싶어도 못한 공부가 군대잖아요. 군알못이어서 군대를 좀 공부해봐야겠다 해서 들어간 게 북한대학원 대학교입니다.
그때 저희 대학원 교수님이셨는데요. 물론 들어가서 제가 여단, 사단 그 인원 세는 것부터 헷갈리기 시작해서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하고 겨우겨우 졸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오늘 강의하시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비싼 강의 오늘 또 우리 재한군인의 우리 선배님 덕분에 듣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무엇보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을사년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이 지역에서 정치하는 저도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강이든 뭐 어떤 가정의 어떤 면이든 무탈하게 이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송년회 자리를 가지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내년에는 올해 마음에 조금이라도 고생하셨던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에 10배, 1000배 다 갚아서 더 좋은 일들만 많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선거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여러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과연 우리 서울 시민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람들이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하게 됩니다. 물론 다가오는 내년의 모든 일들은 제가 후보자가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아마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정책이라던가 그 정책을 어떻게 설계해서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바꿔주고 실행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아마 지혜롭게들 다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저희 국민의힘이 물론 집권한 당으로서 임기를 다 하지 못하고 가슴 아프게 해드린 부분도 있지만 실은 일을 굉장히 잘 해온 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우리 여기 재향가족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 보훈 정책에 관해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그냥 선거 때 동원해서 한 표, 우리 이렇게 잡으면 한 표다 라는 표몰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가 아끼고 모셔야 될 우리의 영웅들이고 우리가 앞으로 더 지켜야 될 우리의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가족이라는 진심으로 함께했던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알아주실 거라고 믿고요. 내년에도 변함없이 여러분들 건강하시게 지역에서 또 서울에서 우리 송파의 재향군인회가 가장 멋지게 활동하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우리 김근식 위원장님이랑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지만 우리 송파갑의 당협위원장인 우리 박정원 의원 이렇게 박정원 의원도 요새 뭐 TV 보면은 뉴스 많이 나오죠? 예, 뭐 막 되게 잘 싸우시죠? 네, 저희 셋이 이렇게 단단하게 송파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도 표도할게요. 화이팅을 할까요? 자, 그럼 우리 배현진 의원 화이팅부터 하고 그다음 김희수 화이팅하고 배현진 화이팅! 화이팅! 김희수 화이팅! 재향 화이팅! 오늘 하신 말씀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건강하시죠? 향군! 예, 이어서 송파구 의회 의장님 발정 수여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호명하신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승균, 김혜상, 주금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기 의장님 너무 죄송한데 이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향분만 하고 나와서 너무 죄송한데 저는 다시 필리버스터를 하는 좀 국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정장 송파의장군의 김승균 이 사람은 평소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장군의 조직 육성 및 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기여하신 분이 크므로 이에 발정합니다. 25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 이혜숙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발정장 김혜상 이한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초대받은 송파구 의회 의장 이혜숙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김근식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실 때 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정말 와닿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수님 말씀 따라 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가슴 아파서 밤낮으로 대한민국을 걱정하다 보니까 이 목이 다 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제한국민의 회원님들께서 제가 목소리가 좀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이 예수기가 대한민국을 그만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9개 보훈단체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시죠? 여기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 다 대한민국이 걱정되시죠? 예, 그 마음 저도 똑같이 한결같습니다. 대한민국을 걱정하면서도 저 역시 또 우리 송파구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제한군인의 회원님들을 많이 걱정하고 또 앞으로 잘 우리 송파구에서 발전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 한 꼭지로 지금 현재 저희 송파구 의회에서 의원님이 우리 비아식 의원님과 김영식 의원 가셨네요. 예, 두 분이 함께 하셨는데 나머지 의원님들은 지금 오늘부터 내년 2026년도 송파구 예산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일주일 동안 밤낮을 모르고 아마 예산 심의에 열중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우리 제한군인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못하지만 우리 여기 계시는 회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잘 우리 구의원들도 송파구를 위해서 제한군인을 회원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오늘 우리 2025년도 제한군인의 평가대회와 송년회에 이렇게 초대해 주신 지정수 회장님과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한 해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2026년도 붉은 마르해에도 우리 의회와 송파구 제한군인회하고 함께 가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한번더 박수! 그리고 아까 배현진 의원님과 같이 오신 이성대 시의원님과 김영신 부의원, 최성진 부의원님이 같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보 포럼 변윤미 강사의 강의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 경력이 6년차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만큼 이렇게 마이크가 무거워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한군인이다라고 해서 회장님 말씀만 듣고 옛날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군복무를 하셨던 분들만 오시겠지라고 했는데 어머나 세상에 국회의원도 오시고 우리 교수님도 오시고 지금 또 대한민국의 관문을 굳건히 지켜주고 계시는 장병님들도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보면은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는 여러분들한테 뭐 지식이나 상식적으로 다가가는 것보다는 저의 전공을 살려서 북한의 실생활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는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8분밖에 안 됩니다. 8분 동안에 그 일상을 얘기하라라고 하니까 머리가 부풀림이 갑자기 오더라고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끝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북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하게 되며 그 탈북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오면 바로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 정착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해 드릴 거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은 나는 과연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는지 또 바라볼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태어난 환경부터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북한을 지키고 있는 직업 군인이셨습니다.
30년 동안 군복무를 하셨고요. 어머니는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중학교 영어 교사인 가정에서 2남 1녀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 가정 환경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어릴 적에 우리 장군님 고맙습니다. 세상에 제일 부러움없는 나라가 바로 우리 조선이구나. 조선에선 태어난 나는 정말로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어릴 적부터 어떻게 알았을까요?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 수령이 제일이고 우리 당이 제일이고 내 나라가 제일인 줄 알고서 저렇게 청년 생활을 거쳤으며 청년 생활을 거치면서 제가 어려운 고비를 한번 겪게 됩니다. 무슨 고비일까요? 무슨 고비일까요? 1990년도에 시작된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저희 할머니는 굶어 돌아가셨고요. 저희 아버지는 3남매를 먹여 살기 위해서 도둑질도 하시더라고요. 자식들 몰래 야밤에.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쥐고기도 먹이셨습니다. 살아가야 되니까. 인간은 생존에 본능하는 짐승이랑 똑같습니다. 살아가야 되니까 별하별 노릇을 다 하는 것을 보면서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오직 머릿속에서는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만 내가 생존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머리에 배기기 시작하면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중국이라는 나라를 드나들기 시작했냐면요. 북한 일반 주민들의 월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월급이 약 2,400원 정도 됐습니다. 북한 돈으로 2,400원 정도 됐는데요. 이걸 달러로 환산하면 0.3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계란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배급과 월급을 준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90년대 후반부터 배급 월급 제재가 붕괴됐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회사에 안 나가면 되죠.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합니다. 북한에는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무직죄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무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동안 감옥에 가서 감옥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한번 감옥에 갔다 오면요, 변륜이라는 인간 밑에 빨간 밑줄이 그어집니다. 그러면 성장할 수 없는 길이 됩니다.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내 앞날이 꽉 막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직장에 이름만 걸어놓고 회사 생활을 하지 않고 시장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선택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벌어들인 돈을 어디에 바칠까요? 장모님한테 바쳐야 됩니다. 수익금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사라는 곳에, 연구실이라는 곳에 이름을 걸어놓고 중국을 넘나들면서 밀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밀수를 하면서 어느 것을 알게 되었냐면요, 남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제가 북한에서 살아갈 때는 남조선이라고 하지 대한민국이라고 절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남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는데 참으로 인간이라는 게 교묘한 게 뭐냐면요, 처음에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경제국가고 자유가 빵빵히 보장되어 있고 여행도 갈 수 있다는 것을 드라마로 간접적으로 보고는 하지만 믿질 않았습니다. 세뇌 교육이 그렇게 힘이 컸기 때문에 처음에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저건 다 거짓말이지, 예술이지. 특히 가장 인상이 남은 뭐냐면요, 상속자들이라는 우리나라의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이 이민호였습니다. 한국 드라마 처음에 보면서 쇼킹했어요. 우리나라의 드라마는 너무나도 우리의 일상생활을 깊이 파고들어서 만들다 보니까 없는 사실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싸대기를 김치로 갈게 되지. 삼각관계가 아주 지저분합니다. 청춘 남녀들이 길거리에서 어떻게 알고 다니죠? 그래갖고 기싸고 맨날 일을 칩니다. 아주 그냥. 그걸 보면서 우리 북한에서는 짐승들도 저러지 않는데 진짜 저 나라가 썩어 빠진 자본주의 날라리 나라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우리나라의 드라마는 블랙홀과 같아가지고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어요. 이민호가 제 첫사랑입니다. 북한에서 이민호를 보면서 북한 남자랑 연애를 조금 했는데
처음에 제 첫사랑은 이민호였습니다. 이민호를 보면서 꿈이 생기기 시작했고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남조선에 가야겠구나. 가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맞아요. 이민호랑 결혼할 수 있겠구나. 이민호 같이 재벌 2세가 내가 이렇게 높은 힐을 신고 걸어서 쫙 넘으시면 뒤에서 어떻게 해준다? 아 맞아요. 안아주면서 바로 어디로 간다? 별장으로 가겠구나. 해외로 놀러 가겠구나. 내 자식 역시도 이민호와 같이 잘생긴 아들을 낳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행복했을까요? 드라마와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드리기 진짜 죄송하지만 저는 진실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회를 했어요. 부모, 형제 다 북에 있습니다. 나 혼자를 위해서 아버님, 어머님 주무신 동안에 도망쳐 나왔습니다. 어디 가면은 자유를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독한 년, 부모 형제 버리고 온 독, 맞는 말이에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훌쩍 떠나버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또 와보니까 처음으로 북한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먼저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요. 국정원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진짜 탈북민이 맞는지, 탈북민으로 가장한 간첩들도 들어왔다. 옛날엔 그러더라고요. 조사를 받은 다음에 하나원이라는 교육기관에 가서 모든 직업 교육을 다 시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화들짝 놀랐던 교육이 있어요. 무슨 교육을 받고 놀랐을까요, 제가? 성교육 해주더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 성교육을 하시러 온 선생님이 나간 다음에 아주 쌍욕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 눈썹을 까딱하지 않고 저렇게요. 불순한 말을 막 거침없이 내면요. 북한에서는 성교육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교육을 약 2개월 정도 받은 다음에 사회에 적응하게끔 LH 임대 아파트를 줍니다. 전날에 들어가는데요. 어머나 세상에 펑펑 울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평등한데 그래도 하나원이라는 데 있으면 이렇게 같은 탈북민들끼리 128명이 있었습니다. 북적북적 하니까 고향의 그림을 다 잊어요. 그리고 다 헤어져서 뿔뿔이 지방으로 가다 보니까 횡명한 지가 혼자 앉아있으니 진짜로 이제는 나 혼자구나.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지? 눈앞이 깜깜했어요. 진짜 미로를 걷는 느낌이 들었는데 또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하나센터라는 기관에서 도와줍니다. 하나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하면서 제가 했던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식당 일을 했습니다. 식당 일을 했는데 자,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은 마음에서 내려앉아요. 많이 내려놨다라고 하지만 내려가지 않는 게 뭐냐면요. 식당에 고정적으로 오시는 단골 고객이 있습니다. 어르신이에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방공교육을 했잖아요. 어르신인데 어느 날 4시쯤에 오셔가지고 처음처럼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처음처럼 뭘까요? 알았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근데 사람이 뇌가 가동이 안 될 때면요, 앞에 물컵 주세요라고 해도 물컵이 어디 있지 찾게 돼요. 그죠? 우리가 핸드폰 주머니에 넣고도 어머나 내 핸드폰 어디 있어 찾는단 말이죠. 처음처럼 주세요라고 하는데 저는 그날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저 어르신 우리 식당에 와서 처음에 드셨던 메뉴가 뭐지? 하루에 몇십 년씩 오는데 내가 어떻게 기억하나? 그 다음에 막 하얘져가지고 주방으로 바로 뛰어갔습니다. 근데 주방에서 사장님이 일하시다가 아니 너는 왜 그런 것도 모르니? 여기에서 일한 지 한 달이 됐는데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냉장고에 가. 그 냉장고에 일단 뛰어갔어요. 아니 냉장고에 왜 오늘 메뉴를 냉장고에 넣어놨지? 뛰어갔는데 없어요. 막 눈물이 막 나오는데 참았거든요. 한참 있는데 사장님께서 뛰어오시더니 바보니 왜 이것도 모르니 하면서 소주를 가져. 아차, 내 눈에는 왜 저게 안 보였을까? 왜 오늘은 하느님이 나한테 이렇게 가혹한 벌을 내리지? 그 어르신한테 가서 사죄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가 북한에서 오다 보니까 쭉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다 째려보시더니 간첩으로 왔으면 간첩질이나 잘하지 불쌍한 척을 하냐고. 제가 간첩으로 내려왔으면 그 자리에 서서 얘기했어요. 제가 간첩으로 내려왔으면 공작비를 타먹고 내 할 것을 즐기면서 살아가지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습니다.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습니다. 독하긴 독해요, 솔직히 말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어르신 자격지심이 참 심하십니다. 그렇게 같은 민족, 같은 나라 사람을 봐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오직 우리나라에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왔고요. 제가 잘못한 이유는 딱 하나. 북한에서 태어난 이유밖에 없습니다. 돌아서 뛰어가는데 너무나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전화 한 통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형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형사님이 한마디가 저한테 영림을 주셨어요. 이 세상은 선과 악으로 존재한다. 대한민국에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좋은 사람이 더 많다. 네가 이 과정을 이겨내면은 잘 살아갈 것이고 이 과정을 이기지 못하면 너는 진짜 온전 통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건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는 너한테 달려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 3개월 동안 우울증에 걸려서 밖에 못 나갔어요. 사람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조그만 갓난쟁이가 지나가도 나한테 막 비난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편견 아닌 편견이 있습니다. 이것도 서울에도 탈북민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혹시 여기서 공무원 하시는 분들도 있죠?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처음에 PPT 만들어라 해서 PPT가 뭡니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라. 파워포인트가 대체 뭔데요? 하나하나 3살 애들 가르치듯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니까 선택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었습니다. 힘든 것에 보상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어떤 보상이냐? 주민의식이 생겨납니다. 북한에는 선거의 자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에게도 이제 투표권을 줘가지고요.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든든한 기둥이라고 인정해줬습니다. 그리고 노력한 것만큼 내가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제가 북한에서 살다 보니까 좀 꼰대적인 게 있어요.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일을 안 해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일자리는 수두룩한데 힘든 일에는 몸을 안 내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좀 저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북한을 알리는 강사로 활동한다는 게, 나를 떳떳이 알리고 나라는 존재가 이 사회에서 잘 살아간다고 알리는 게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을 탈출할 때 이민호와 같은 사람이랑 이민호와 결혼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탈출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민호랑 살고 있을까요? 이민호 같은 사람 만났을까요? 상처를 떠주십니다. 그만큼 상처 주지 말라고 내가 핏줄에 먹을 세워서. 이런 참 여기 PPT가 회장님 다음에는 좋을 것에서 좀 합시다.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열심히 살아가니까 나에게 온 또 하나의 축복이었습니다. 한국 분이십니다. 근데 또 연하입니다. 감사합니다. 7살 연하입니다. 저 고백을 했습니다. 네, 진짜 너는 제 민이 미안해요. 솔직히 이런 말을 해서 너무나도 좋다고 따라다니니까 부모가 없습니다. 저는 든든한 뿌리가 없어요. 그냥 흔들리는 대로 잡초예요. 그런 여자를 좋다고 따라다니니까 의문부터 드는 거예요. 대체 너를 키운 아버지 엄마는 어떤 사람일까? 저는 솔직히 제 아들이 북한에서 온 여자랑 살겠다고, 그것도 7살 연상이다라고 하면은 따라하면서 붙을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이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부모님도 아들 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혼을 했고요. 그러면 자식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식은? 네? 있습니다. 9개월 됐습니다. 9개월 돼가지고 진짜 저한테 준 축복, 가장 큰 축복이 저희 신랑과 저희 아들입니다. 신랑은 회사 출근하고 퇴근한 다음에 밤새껏 육아를 도왔습니다. 시어머님도 너무 좋아요. 통일? 어렵지 않아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세요. 그러면 통일이 됩니다. 북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북한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할 때 통일이 돼요. 그죠? 저희 집은 벌써 통일이 됐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동네방네 자랑하면서 며느리 자랑을 하느라 혀가 아주 그냥 심리까지 쭉 뻗어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악바리처럼 살아간다고. 임신하고 막달까지 일했고요. 해산한 다음에 한 달만 몸조리하고 또 일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언론에도 조금씩 나가고 있고 인권 활동도 하고 있으며 통일교육 강사 전국 각지 제주도 뭐 울산 부산 대청도까지 다 들어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탈북노정을 직접 이렇게 미디어로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탈북민 숫자는 약 34,7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탈북이 성공하지 못하고 북한에 북송된 숫자는 34,700의 10배가 넘습니다. 북송이 돼서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와서 로또를 사지 않습니다. 또 돈보다 중요한 목숨을 건졌기 때문에 실제 탈북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목사님께서 직접 찍으신 겁니다. 이게. 저 산을 넘는데 7시간이 걸립니다. 그것도 낮에 못 다녀요.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전등도 켜지 못합니다. 저건 하도 촬영을 해야 되니까 전등을 켜고 다니는 겁니다. 브리스. 악어감이라고 하는 매콤감 쪽배인데요. 잘못 움직이면 뒤집혀서 악어밥이 됩니다. 온 가족이 오는 장면은 어린아이가 무서워서 눈물을 흘리죠. 무사히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태국에 도착하면 안전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성공한 탈북민들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과 같은 좋은 분들이 주변에서 잘 도와주셔가지고 저렇게 사장도 되는 것입니다. 네, 좀 제가 말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할 말은 지금 콘서트에 좀만 노력을 맞도록 하고 있지만 8분이 아니라 한 10여 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뵙는 것으로 하고 제 강의는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마무리 말씀 드립니다. 우리 두 분 강사님 모시고 여러분들 숙연하게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분 모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 현재 세계적으로 경제국가로 잘 살고 있으면서 평안한 그런 일상을 살고 있는 걸로 여러분들 영위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차후에 분명히 후회를 한다라는 그런 어떤 분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두 분 강의 중에 전쟁 그리고 전쟁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전쟁이 닥치면은 또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아주 훌륭한 우리 김민식 교수님의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변은미 강사님께서 북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현재 살아가는 그런 일상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뭉클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남한으로 오셨다. 얼마나 어렵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오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변호님이 우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문식 교수님 오늘 두 분 정말로 열을 다해가지고 우리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일부 강연은 마치는 걸로 하고 우리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조병인 사무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우리 중요한 인물들 우리 다음 시간에 쉬지 말고 계속 이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5분만 회장님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하고. 오늘
오늘 정말 좋은 곳에서 이렇게 좋은 또 강의를 들으시고 남다른 의미 있는 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올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 새해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활기찬 한 해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행주 고위원입니다. 이 대한국민의 모두 올해 고생하셨습니다. 이 내년에는 105년 우리 붉은 말대처럼 격토마가 거리를 힘차게 달리듯이 내년에 더욱 모두 활기찬 새해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이강국 의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행사에 회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무한 감사드리고 행복하고 영광을 생각합니다. 오늘 올해 우리 송파구에서 안전을 늘 지켜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송파가 빛났고 송파가 안전하고 든든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저 또한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송파 발전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하여튼 저 오늘 예산 때문에 좀 늦었는데요. 하여튼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되시고요. 내년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